가볼까? 뭐야? 시동 버튼이 왜 없어? 이 차 뭔데? 안녕하세요, 시카고의 노예리입니다. 제 옆에 차 바로 폴스타2입니다. 지난 1월에 출시를 했는데요. 그때 시승회 때 제가 직접 다녀왔었지만 좀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제대로 차를 타보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도 좋은 기회로 폴스타2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폴스타가 출시하자마자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출시 2시간 만에 2,000대의 사전 계약 물량을 또 이뤄냈고, 또 일주일 만에는 1년의 목표 물량이었던 4,000대를 모두 다 이제 팔아치우는 그런 또 경이적인 기록을 경신을 한 그런 모델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그 소비자들이 폴스타2에 관심을 갖느냐,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한번 이 차를 샅샅이 또 뒤져보고 또 직접 주행을 해보면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한번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카고 할 차는 바로 폴스타2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있을 것만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폴스타의 그 CEO가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제된 선과 그 면으로만 이루어졌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폴스타2는 볼보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볼보의 CMA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르의 해머 형태의 이런 헤드램프의 디자인도 같은 회사인 볼보의 느낌을 조금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 그릴이 또 굉장히 독특합니다. 큐브 하나하나 이렇게 박아놓은 듯한 느낌인데, 다른 전기차들에 비해서 다른 점은, 다른 전기차들은 그릴의 형태만 이렇게 그려놨다면, 이 폴스타의 경우는 그 내연기관차처럼 다 이렇게 구멍을 내놔서 일반 차들의 그릴의 느낌을 다 살려놨다, 이런 좀 성의를 좀 보였고요. 차체 크기는 소나타와 비슷한데 30cm 좀 짧습니다. 하지만 넓이나 또 폭, 전고 등은 비슷하다. 그래서 소나타 크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닛 안에는 45리터 용량의 트렁크가 존재합니다. 간단한 수납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네요. 측면부도 또 군더더기 없는 좀 기본에 충실한 그런 깔끔한 모습입니다. 좀 눈에 띄는 거는 이 사이드 미러인데요.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라고 해서 크기는 그 일반 그런 세단에 비해서 30% 정도 좀 작은 크기고, 주변부의 그 하우징 영역을 굉장히 최소화했다. 그래서 좀 공기역학적인 그런 기능을 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잡이는 좀 내연기관차와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보통의 전기차들이 이렇게 안으로 숨겨진 수납형인데, 좀 공기역학적인 부분을 이쪽에는 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점은 좀 의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휠은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본형은 19인치 휠입니다. 휠의 그 디자인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점도 좀 이렇게 눈에 띄네요. 그리고 충전구는 이 운전석 뒤를 따라서 이렇게 뒷부분에 핸더 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급속 충전과 그 완속 충전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80%까지 충전을 할 경우에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도 좀 볼보와 좀 닮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디귿자 형태의 그 리어 램프의 디자인이 볼보 C성으로 2차지와 조금 비슷하고요. 가운데만 좀 비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자리에 이렇게 폴스타 엠블럼이 잘 안 보이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전고가 좀 높아 보이는 형태입니다. 트렁크가 해치백의 형태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면 여기까지 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405리터고요. 2열을 접으면 6대4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95리터까지 확장이 돼서 굉장히 좀 넓은 그런 트렁크 용량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폴스타를 만나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물리 버튼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만 하나 네모나게 이렇게 딱 박혀 있고 공조 버튼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전기차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심지어 이 전기차에 있어야 될 전원 버튼도 없습니다. 이쯤이나 이렇게 있어야 될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차문을 열고, 키를 가지고 차문을 열고 앉으면, 운전석에 앉으면 이 센서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버를 이제 뒤로 당기면 그대로 이제 전원이 켜지면서 출발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시동을 거는, 뭐 전기차로 따지면 전원을 켜는 그런 형태예요. 이쯤 되면 그 폴스타의 디자인의 기조가 굉장히 잘 드러나죠. 바로 미니멀리즘 감성입니다. 딱 있을 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축약해서 없애서 좀 간단하고 최소화하자, 이런 생각이 좀 엿보이는 그런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인 것 같아요. 시트는 이 나파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이고요. 기본은 그 엠보싱 직물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폴스타의 그 기조가 또 친환경 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데크라든지 이런 소재가 다 좀 친환경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천의 느낌이 들어요. 플라스틱 소재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좀 직물감이 느껴지는 이런 소재다. 이게 또 굉장히 독특합니다. 스티어링 휠 뒤로 보이는 이 계기판은 10.25인치입니다. 디자인과 비슷하게 또 안에 들어있는 그래픽도 굉장히 좀 정제되어 있고 간단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약간 아이패드처럼 보이지 않나요? 좀 이렇게 이 안에 아마 많은 것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에어컨 공조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최초로 SK와 협업을 해서 이 T맵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핸드폰에서 그동안 봐왔던 그런 내비게이션, 익숙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 점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능인 것 같고요. 음성 인식 기능인 누구가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음악을 추천을 해준다든지, 뭐 맛집을 추천해 준다든지, 뭐 주유소 찾기 이런 거를 음성으로 다 이렇게 명령을 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무선 충전 구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C포트가 이렇게 두 개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뒷좌석은 제가 아까 잠깐 앉아봤는데 레그룸도 한 주먹 3개 정도, 그리고 헤드룸도 뭐 주먹 2개 정도는 들어가는 그런 넉넉한 크기인데, 문제는 가운데입니다. 이 폴스타2는 5인승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큰 단점이라서 가운데에는 뭐 앉으면 약간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 때는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지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높아도 너무 높아요. 자, 드디어 폴스타2 주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듀얼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후륜 구동이 아니고 사륜 구동이고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요. 내연기관차로 따지면 408마력이나 됩니다. 최대 출력이. 그리고 최대 토크도 62.3kg 포스미터로 굉장한 가속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앞으로 쭉 치고 나가는 힘이 이 듀얼 모터는 그만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제가 이제 출발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나가는 힘이 굉장히 좋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질 만큼 굉장히 힘이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폴스타2는 78kWh의 그 LG 엔솔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완충을 하면 334km까지 주행이 가능한 그런 거리입니다. 전기차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뭐 400km, 500km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전기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길다고는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그런 도심 주행이나 장거리는 넉넉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승차감이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라고 표현을 하면 좀 될까요? 이게 아주 뭐 흔들림이 없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좀 지금 뭐 노면이 아주 울퉁불퉁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이 굉장히 안정감 있는 서스펜션은 아니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전기차라 굉장히 조용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제가 차에 탔는데 생각보다는 조용하지만 뭐 아주 정숙하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노면의 뭐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공기가 이렇게 부닥치는 풍절음 등등이 그래도 조금 들리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이 폴스타를 바깥에서 이렇게 주행하는 거를 한번 봤어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 주행음이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이 전기차들 중에서도 좀 소리가 더 없는 편이다, 바깥에서 오히려. 네, 그런 점도 좀 독특합니다. 자, 이제 좀 한번 쭉 밟아보면서 가속감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라 하부가 무겁다 보니 차가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밟았을 때도 뭔가 흔들림이 적고 댐핑? 또 아래 위로 흔들리는 것도 적은 느낌. 그리고 스티어링의 감도도 물론 조절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이 핸들의 감도도 좀 묵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이 좀 이렇게 낭창낭창한 그런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무겁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를 폴스타2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싱글 모터를 검색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돈 때문이겠죠. 요 가격이 싱글 모터는 5,490만 원입니다. 이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5,500만 원에 딱 10만 원 빼는 가격이에요. 실제로 사전 계약자의 90% 이상이 싱글 모터를 선택을 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이 굉장히 전기차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가격 책정은 이미 보조금이 바뀌기 전에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폴스타에서 이 한국으로 폴스타를 론칭을 할 때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와야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주장을 펼쳐서 결국에는 이 가격을 쟁취를 해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22년도 보조금이 6천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그 100%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좀 깎인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도 좀 더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보조금 상한가가 6,000에서 5,5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전기차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모델 3의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그 가격에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따졌을 때 이런 가격적인 면은 그 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한 메리트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폴스타가 깨야 될 그런 아주 중대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중국차라는 편견인데요. 이 폴스타는 잘 아시다시피 볼보 자동차와 그리고 중국의 지리 자동차의 합작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볼보 자동차가 지리 자동차에 또 인수가 됐기 때문에 100% 중국
차라고 해도 이제 뭐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생산지도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가진 중국에서 만든 차가 아니냐, 약간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또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중국생을 어떻게 뺄 것인가는 굉장히 폴스타가 깨야 될 그런 좀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폴스타가 중국의 이미지, 중국산이라는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이 한국에 론칭을 하면서 한국만을 위한 그런 마케팅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편견이 한 번에 깨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또 폴스타의 차의 품질에 따라서는 또 여론은 금방금방 또 바뀔 수 있잖아요. 편견을 어떻게 이겨낼지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폴스타2 함께 한번 타봤습니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그런 모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많은 것을 덜어낸 그런 심플한 디자인 때문에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성능이 좋아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보고 싶으신 자동차 모델이 있다면 저희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 노엘이가 시식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자동차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